있습니다. 홍산. 보면 글자가 좀 깨졌는데 홍산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홍산에서 시작한 시자. 홍산에서 온 백성들이 이 부분부터 시작하였다. 홍산은 충남 부여는 홍선면이라고 있습니다. 홍산에서 올라온 부여 옆에 있는 홍산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 세 거죠. 장수마을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중에 이제 마을이 형성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무기제가 또 사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서울로, 한양으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일푼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거처할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여기 아무도 없었겠죠. 그래서 한자집을 짓고 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재개발이 되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서 마지막 남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는 멀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살면은 이 마을은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전쟁이 시작한 이런 곳이고요. 여기서 인물이 중요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죠. 앞쪽에 보면은 하얀통 아직까지 LPG가스를 사용하는 곳이에요. 이것도 이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곳은 이제 다른 것처럼 밀어내고 아파트가 되는 곳이 아니라 이것은 그대로의 상태에서 개발을 재생사업, 도시 재생사업을 하는 그런 이것이 차후에 지금부터 변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변해가는지 즐겁게 보셨습니다. 야산과에 두 번의 힘들기가 있다는 말씀드려서 한 번은 오셨고요. 마지막 한 번 나왔습니다. 여기만 올라가면 이제 내리막길이 이어지니까 한 번만 좀 보시면 끝났습니다. 힘든 구간이. 이제 가봤자 이런 언덕이에요. 여기서 이제 계단 올라가는 그런 수준의. 검은색 기와지부 혹시 보이시나요? 네. 검은색 기와지부. 여기 이 아래 저 아래 이 아래 저기 아래 학교 운동장 옆에 아래 저기 보이는 곳이 바로 예전에 조선시대 때 삼군부의 총무당이라는 곳입니다. 삼군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국방부, 삼군부, 조선시대의 국방부의 건물은 도성 안에 있었을까요? 도성 밖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바뀌네요. 예. 어디 있을까요? 도성 밖. 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중심부, 군사시설의 최고의 중심부인 국방부, 삼군부는 도성 안에 있었겠죠. 당연히. 하지만 저 삼군부 총무당 건물은 도성 밖에 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것은 일제시대 때에 일제에서 중앙청이 생기면서 이 실제로 삼군부가 위치한 곳은 광화문 앞에 현재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였어요. 하지만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중앙청을 만들면서 그 바로 앞에 현재 조선의 이런 최고의 군사기관인 삼군부가 있다는 것을 좀 꺼려했겠죠. 그래서 193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총무당 건물을 바로 낙산 도성 밖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삼군부는 총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3개 건물, 총무당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청운당이 있었고 좌측으로는 덕의당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그 구한말 때의 총무당의 모습이고요. 이곳이 청운당, 이곳이 덕의당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이전하게 돼서 지금 현재 아래쪽에 있는 총무당의 모습이고요. 바로 이 지붕 꼭대기를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 헬기에서 찍은 사진인데, 자, 이게 중앙청이었고요. 지금 이 자리가 광화문 자리죠. 광화문이었고, 바로 이 앞에 경리당, 청운당, 가운데 있는 총무당이 비어있죠. 비어있죠. 수가 있죠. 이곳이 바로 이쪽으로 이전. 일제에서 강제 이전을 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청운당과 덕의당이 또 강제 이전 되죠. 언제? 1970년대에 정부 종합총사가 들어오면서 강제 이전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그 총사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회의를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이 덕의당과 청운당을 팔아버립니다. 누구한테? 내자동에 또 그 진모 씨요? 진모 씨한테. 그분 돈이 많네요. 돈이 많겠죠. 진모 씨한테 팔아버립니다. 그 진모 씨가 와서 이 덕의당을 해체를 합니다. 가져갔어요. 이 해체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 저게 조선시대의 그 유물, 문화재인데 이것을 어떻게 민간에게 파느냐 해서 덕의당은 해체해갖고 청운당은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3군부는 군인들 너희의 건물이었으니 너희들이 가져가라 해가지고 그날로 해서 군인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해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 복원을 하게 되는데 이전한 곳은 바로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운동장 한켠에 이 청운당은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시면 볼 수가 있고요. 혹시 놀러 가시게 되면 들어갈 수는 없지만 혹시 개방하는 행사 들어가면 청운당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군부의 하나의 건물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북촌 가시다가 회의 있으면 보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또 이제 픽션을 가미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면 덕의당을 보면은 다른 것들은 나무로 이 벽체도 나무로 되던 반면에 그 덕의당은 벽돌로 지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졌겠죠. 그 진모 씨가 가지고 보다는. 근데 그분은 그걸 왜 사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화문은 진모 씨가 샀다고 그거는 나와 있는데, 네. 요거는 저희가 좀 거짓말.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진모 씨, 누가 가져간지 안다. 그런 얘기 그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도성에는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외에도 안문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문은 안문, 뒷문 할 때 그 안문이 아니라 어두운 암자를 써서 안문, 그래서 일종의 비밀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이라든가 수원 화성을 가게 되면은 이 안문의 위치가 명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도성이라는 그 특성상 안문에 안문이 어디 있었는지는 볼 수가 없지만 뒤에 보이시는 저곳이 바로 통문이라기보기보다는 저것은 이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 문은 이제 실제로 조선시대 때는 없었던 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970년대에 성벽을 보수를 하면서 주변에 민원을 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통로에는 저렇게 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것은 통문이라고 보면 되고요. 안문의 위치는 볼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성벽을 기준으로 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눴습니다. 성밖 것들과 성안 분들. 지금은 이제 성밖 것들이었는데 저 통문을 통해서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성안 분들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래 날씨가 좋으면 또 내사산까지 보입니다. 자, 내사산은 말씀드린 대로 백악, 낙산, 목력, 인왕을 내사산이라고 부르고요. 외사산이 있습니다. 자, 북쪽에 무슨 산이 있을까요? 북한산. 북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아차영마산이 있고, 남쪽에는 관악산, 그리고 서쪽에는 행주산성이 있는 덕양산이 있습니다. 이곳을 외사산이라고 부르고요. 이 조선시대의 수도는 한양이었죠. 조선시대의 수도는 한양이었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딜까요? 서울이죠. 그래서 이 내사산은 한양의 규모와 일치하고, 외사산은 현재 서울의 규모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130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도읍을 정하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북한산, 저기 보면은 도봉산, 안 보여요. 불암산, 사산, 남한산, 청계산, 관악산까지 다 보입니다. 날씨가 맑으면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쉬워요. 나중에 맑은 날 다시 한번 오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 앞쪽으로 나와보세요. 그렇죠. 자, 처음 오신 분. 자, 3개의 구멍이 있는데 양쪽 구멍을 보고 가운데 구멍을 차례대로 파보세요. 지금 방금 밑에 쏘는 거 아니야? 어떠세요? 자, 양쪽에는 수평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것은 아래쪽으로 경사가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양쪽에 있는 구멍을 원총안이라고 하고 가운데 있는 구멍을 근총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원총안은 멀리 있는 적을 제압하기 위한 원총안이고, 가운데는 가까이 오는 적을 제압하기 위한 근총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여장이라고 하고 옥개석이라고 하고, 옥개석이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홈이 타는 여기네. 이 홈의 용도는 뭘까요? 자,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이 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이 흐르지 않게 홈을 파놓은 해서 여기서 물이 쏙 떨어지죠, 지금. 여기까지 안 가고, 바람까지 안 가고, 그래서 여장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요. 이 옥개석의 용도는 이제 여장을 보호의 지붕 역할도 하지만, 이제 사실은 물을 떨어뜨려서 기어오는 적들을 잡기 위한 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성의 주 목적은 뭘까요? 방어. 적에 대한 방어죠. 하지만 이 도성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전쟁, 전투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누구라?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쟁이 한 차례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아시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한번 해설을 들어왔으니까 한 번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성을 규모를 아시겠지만 도성이 어떻죠?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래서 이 도성을 지켜 싸운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면 임금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종묘로 갑니다. 종묘에 가서 위패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위패를 가장 앞에 세우고 도성을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어디로 간다? 남한산성 또는 강화도. 남한산성이 정자반 당시 함락이 되었기 때문에 숙종 때에 어디를 만들었다? 북한산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전략입니다. 전쟁이 나면 임금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종묘고, 종묘에서 유태를 모시고 가장 먼저 빠져나와서 가는 곳입니다. 바로 남한산성, 북한산성, 강화도죠. 지금까지 그래왔죠. 그래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팁니다. 버티면서 원군이라든가 의병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방식이에요. 전통 방식, 농성. 농성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뭐 기업에서 농성 중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적인 전투 기법이에요. 꼭 걸어 잠그고 버티는 거야.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이 무기가 제대로 도달이 돼야 되고, 또 버티려면은 식량 자급자족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도성 안에는 나무도 할 수가 없었고 농사도 지을 수가 땅이 좁기 때문에 땅은 좁은 상태에서 산들은 많고 또 지켜 싸우기에는 너무 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도성을 지켜 싸운다는 것은 바로 자살행위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제 처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와,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싸움밖에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살짝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합니다. 처음 오신 분이 앞쪽으로 나와보세요. 그렇죠. 자, 처음 오신 분. 자, 세 개의 구멍이 있는데 양쪽 구멍을 보고 가운데 구멍을 차례대로 파보세요. 지금 방금 전에 밑에 쏘는 거 아니야? 어떠세요? 자, 양쪽에는 수평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것은 아래쪽으로 경사가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양쪽에 있는 구멍을 원총안이라고 하고 가운데 있는 구멍을 근총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원총안은 멀리 있는 적을 제압하기 위한 원총안이고 가운데는 가까이 오는 적을 제압하기 위한 근총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여장이라고 하고 옥배석이라고 하고, 옥배석이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홈이 타는 여기나요? 이 홈의 용도는 뭘까요? 자,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이 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이 양쪽에 홈을 파놓은 해서 여기서 물이 좀 떨어지죠 지금. 여기까지 안 가고 강까지 안 가고 여장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요. 이 옥배석의 용도는 이제 여장을 보호의 지붕 역할도 하지만 이제 사실은 떨어뜨려서 기어 올라오는 적들을 잡기 위한 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성의 주 목적은 뭘까요? 방어. 적에 대한 방어죠. 하지만 이 도성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전쟁, 전투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누구야?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쟁이 한 차례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아시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뭐 해설을 들어봤으니까 한 번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성을 규모를 아시겠지만 도성이 어떻죠?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래서 이 도성을 지켜 싸운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면 임금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종묘로 갑니다. 종묘에 가서 위패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위패를 가장 앞에 세우고 도성을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어디로 간다? 남한산성 또는 강화도. 남한산성이 정자반 당시 함락이 되었기 때문에 숙종 때에 어디를 만들었다? 북한산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전략입니다. 전쟁이 나면 임금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종묘고 종묘에서 유태를 모시고 가장 먼저 빠져나와서 가는 곳입니다. 바로 남한산성, 북한산성, 강화도죠. 지금까지 그래왔죠. 그래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팁니다. 버티면서
원군이라든가 의병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방식이에요. 저도 방식, 농성. 농성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뭐 기업에서 농성 중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적인 전투 기법이에요. 꼭 걸어 잠그고 버티는 거야.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이 무기가 제대로 도달이 돼야 되고 또 버티려면은 식량 자급자족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도성 안에는 나무도 할 수가 없었고 농사도 지을 수가 땅이 좁기 때문에 땅은 좁은 상태에서 산들은 많고 또 지켜 싸우기에는 너무 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도성을 지켜 싸운다는 것은 바로 자산이다. 다른 사람이 이제 처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와,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싸움밖에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살짝 이야기 해주시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동합니다. 굉장히 낮죠. 이렇게 낮게 써서 어떻게 뭐 했을까 하는데 이 아래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을 보면 경사가 굉장히 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쌓일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것은 낮게 쌓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낮아가지고 굉장히 우습게 보이지만은 이 경사로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경사가 급한 곳이에요. 그래서 낙산이라고 합니다. 저희 땅에서 낙산이 있습니다. 거의 낭 떨어지죠.